1학년 교육과정의 필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단원은 없어. 공부를 따로 시키진 않아. 근데 얘를 알아야 알 수 있는 문법 내용을 1학년 때 배워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고 가야 되겠지. 그리고 이 관련된 교과는 어디에 나올 거냐면 고등학교 2학년 언어라는 과목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1학년 교과 내용 안에서 알아야 되는 기본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고등학교 2학년의 필수 학습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선 형태소라는 거부터 가봅시다. 형태소를 가기 전에 얘들아, 형태소가 무슨 말인지 알기 전에 우리 말에서 말을 하기 위한 최소의 단위, 글을 쓰기 위한 최소의 단위가 있어. 그게 누굴까? 말을 하거나 글을 쓰기 위한 최소 단위가 있어. 걔가 누굴까? 자음하고 모음이겠지. 자음하고 모음이 있어야 글도 쓰고 말도 할 거 아니야. 맞아? 자음하고 모음 두 개를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문법 개념어로는 음운이라고 불러요. 자, 음운이라는 건 뭐라고? 원래 음운의 정의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예요. 요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개념이에요. 근데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 누구랑 누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음하고 모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기역, 니은, 아야, 어여 이런 게 음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음운들이 모이게 되면 뭐가 될까? 기역하고 아가 모였어. 그럼 뭐가 돼? 가라는 글자가 되겠지. 니은의 우에 니은이 붙었어. 그럼 뭐가 되겠어? 눈이라는 한 글자가 만들어지겠지. 이러한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음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음절은 어떤 개념이라고요? 원래 개념은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소리마디. 근데 얘들아, 우리 한 번에 몇 글자밖에 소리 못 낸다? 한 번에 한 번에 몇 글자밖에? 한 글자밖에 소리 못 낸다. 따라서 음절이라고 하는 건 뭐와 같다? 한 글자. 한 글자와 같다. 괜찮아? 그럼 사과 그럼 몇 음절이야? 2음절이 되는 거지. 맞아요? 요걸 우리가 음절이라고 한다. 근데 나 질문. 선생님 질문하면 생각해야 돼. 얘들아, 그러면 음운이나 음절은 의미와 관련 있을까? 뜻하고 관련 있을까? 없지. 얘는 그래서 뭐와 관련이 있어요? 소리와는 관련이 있지만 의미와는 관련이 없어. 그래서 얘는 소리 단위다라고 이야기를 해. 자, 그럼 의미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 지금부터입니다. 음절들이 모이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음절들이 모이게 되면 오늘 우리가 배우는 형태소가 됩니다. 자, 형태소의 기본 개념은 이겁니다. 우리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최소 단위. 얘를 형태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니네가 한번 얘 들어볼래, 얘들아? 지훈아, 뜻이 있는 최소 단위. 뜻이 있어야 돼. 뭐가 있을까? 이거 뭐야? 그래. 얘는 어때? 벽. 의미 있지? 이거 막 더 나눌 수 있어? 없지. 그럼 이 벽이 뭐가 돼? 형태소가 되겠지. 맞아요? 지훈이. 책. 꼭 한 글자가 아니어도 얘들아 밖에 나가서 여기 위로 올려다보면 거기 뭐가 있어? 하늘. 하늘 어때? 더 이상 나눌 수 없고 의미 갖고 있으니까 이거 뭐가 되겠어? 형태소 되겠지. 아, 그러면 형태소라는 건 이렇게 의미 있는 애 중에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애를 형태소라고 하는구나.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런데 이 의미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 니네가 지금 말한 벽, 책, 하늘 이런 애들은 뭐냐면 이런 의미야. 실질적 의미야. 그렇겠지. 실질적인 의미 있는 거지, 얘들아. 자,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볼래? 이것은 사과이다. 사과는 맛있다. 나는 사과를 먹었다.
자, 이런 문장이 있을 때 같은 문장, 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얘하고 얘하고 얘죠. 맞아요? 자, 그러면 질문. 사과라는 말은 실질적 의미가 있으면서 더 이상 쪼갤 수는 없으니까 형태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과. 사과는 형태소야 아니야, 얘들아? 당연히 형태소지. 맞아? 실질적 의미가 있으면서. 아, 실질적 의미라고 쓰면 안 되다. 의미가 있으면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애. 사과는 사와 과로 나누면 사과의 의미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사과는 형태소 맞지, 얘들아. 그러면 뒤에 있는요. 이다, 는, 를. 얘네는 의미 있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니네가 생각할 때는. 없지. 니네가 생각할 때는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그럼 생각해봐라. 얘네들이 의미가 없으면 얘들아, 얘네들 바꿔 써도 말 되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사과는. 이래도 이것은 사과이다랑 같은 말이야? 아니지 않아? 사과는 맛있다를 사과를과 바꿔 써서 사과를 맛있다. 나는 사과는 먹었다. 이렇게 하면 말 되니? 안 되지.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다나 는이나 를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얘네들도 뭔가 기능을 한다는 거 아니야? 그지? 기능을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생각해봐. 이 의미라는 건 사과, 벽, 하늘, 책처럼 우리가 딱 보면 명시적으로 알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것도 의미라고 말하지만 어떤 것도요? 어떤 특정한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애들도 뭐라고 말한다? 의미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 형태소에서 의미라는 것은 얘네들과 같은 실질적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뭐도 있다? 어떤 특정 기능을 하는 거. 이것 또한 뭐라고 부른다? 의미라고 부른다. 그래서 얘네들 뭐가 된다고? 형태소가 된다고.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아? 자, 그럼 봐봐. 그 다음에 그러면 선생님 의미를 대충은 알겠는데 완전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뭘 보면 좋으냐면 종류를 구분해 보면 훨씬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지훈이는 프린트 뒤쪽이고. 자, 그러면 형태소의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몇 가지 있냐면 4가지 있는데요. 기준이 몇 가지야? 2가지입니다. 지훈, 기준 뭐 있어요? 자립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훈아, 자립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 네 생각에 그냥 책 보지 말고. 자립이야! 그럼 무슨 말이야? 자립 청년! 무슨 말이야? 야, 너 자립하려면 엄마 아빠한테 돈 달라면 돼, 안 돼? 안 되지. 네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자립이지. 맞아? 그런 애들을 무슨 형태소? 자립 형태소. 지금은 엄마 아빠한테서 자립 못하니까 어떻게 살고 있어? 나쁜 말로 빌부터 살고 있지. 우리 그걸 좀 좋은 말로 뭐라고 해? 아, 좋은 말은 아닌가? 이응지은. 그래. 의존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무슨 형태소? 의존 형태소라고 해요. 그럼 이거 2개는 무슨 뜻이냐면 얘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혼자 써도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 이거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야. 혼자 써도 알면 무슨 형태소? 자립 형태소. 혼자 쓰면 무슨 말인지 몰라? 이거 무슨 형태소? 의존 형태소. 잘 들어봐. 벽, 책, 하늘, 사과. 이거 전부 다 무슨 형태소일까? 그렇지. 자립 형태소. 그럼 여기 봐봐. 이다, 는, 를. 얘네는 무슨 형태소일까? 의존 형태소겠지. 맞아? 괜찮아? 2번째요. 자립성 말고 뭐가 있다고? 실질성. 실질성이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 족이 써있는 실질적 의미. 실질적 의미가 있으면 무슨 형태소? 실질 형태소. 없으면 무슨 형태소? 형식 형태소. 이렇게 4개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선생님, 저 이거 어떻게 구분할까요? 외워야 되는 게 4개가 있어요. 외워야 되는 거 4개 어디냐면 얘입니다. 우선 의존 형태소 4개를 먼저 외워봅시다. 선생님 써볼게요. 옳지. 이렇게 4개입니다. 어간, 어미, 접사, 주어사. 됐어? 헉, 이렇게만 들어도 무섭지. 무슨 말이야 이럴 수 있잖아. 하나하나 천천히 가볼게요. 어간, 어미, 접사, 주어사. 얘네가 무슨 형태소다? 우선 의존 형태소다 라는 걸 기억해. 어간, 어미, 접사, 조사, 의존 형태소. 어간, 어미, 접사, 조사, 의존 형태소. 그럼 이제 니네 뭐 알면 돼? 어간, 어미, 접사, 조사가 뭐면 알 수 있겠지. 맞아요? 1번 어간. 어간은 밑에 나오는 뒤에 나오는 누구랑 붙여하면 돼? 얘랑 붙여하면 되지. 왜냐면 어간하고 어미 2개는 뭐야? 짝꿍이야. 어간하고 어미는 2개가 짝꿍이야. 어간 뒤에는 어미, 어미 앞에는 어간. 무조건 2개가 짝꿍입니다. 그럼 질문, 어간과 어미라는 개념은 누구에서 온 개념이야? 어떤 단어에 있는 개념이야? 어간하고 어미는 어떤 단어에 있는 개념이냐면 용언이라는 단어에 있는 개념이야. 그럼 질문. 우리 이거 1학년 때 배웠어. 얘들아, 용언에는 뭐가 있었어? 동사와 옳지. 동사와 형용사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동사는 뭘 동사라고 부른다?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 예를 들어봐. 지훈이 하나 얘 들어봐. 너 움직임 아무거나 해. 너 오늘 학원 어떻게 왔어? 걷다. 걷다 동사지. 우리 라이. 달리다. 그지? 대현이? 움직이다. 그지? 움직이다. 동사. 지훈. 뛰다. 동사. 맞아? 그런 거 동사라고 불러요. 형용사는 뭘 형용사라고 해요? 그 당시에 모양, 상태, 성질. 이게 형용사야. 지훈이. 예쁘다. 대현. 멋지다. 아이. 어림덥다. 오, 잘했어. 무슨 색이야? 검다. 검다. 맞아요? 이거 전부 다 형용사죠. 괜찮아? 할 수 있겠지? 동사나 형용사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럼 봐봐. 동사나 형용사인 애들을 우리가 왜 용언이라고 묶어 불러요? 왜 용언이라고 묶어 불러요? 이유는 얘네 2 대상은 뭐 할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얘네 2개를 묶어서 용언이라 부릅니다. 활용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문장에서 하나의 형태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형태가 변형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꽃이라는 단어는 문장에 사용될 때 형태가 바뀝니까? 아니에요. 항상 꽃이라. 근데 가다라는 말은 문장에 사용될 때 항상 가다의 형태로만 씁니까? 아니요. 가다도 쓰고 가고도 쓰고 가니도 쓰고 가서도 쓰고. 맞아? 그럼 형태 바뀐지. 맞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활용한다라고 부른다. 그럼 활용을 했을 때 말이야. 활용을 했을 때 어간은 활용 시 뭐 하지 않는 부분? 그렇지. 기본적으로는 바뀌지 않는 부분이야. 근데 뭐도 있어? 뭐도 있어? 사실 우리말에 바뀌는 경우도 있어. 이건 쓰지 마요. 예를 들어서 이거 어때? 그따의 어간은 어딜까? 그따, 긋고 이렇게 되니까 그따의 어간은 어딜까? 바뀌지 않는 부분? 그시겠지. 맞아? 근데 얘들아, 이 그시 끝까지 안 바뀌니? 은이나 어서라는 어미가 결합된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돼? 그 은이, 그 어서, 시옷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리죠. 그럼 어간은 바뀌지 않는다고 선생님 분명히 여기서 얘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어간 바뀌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기는 해.
바뀌는 경우 5가지 경우예요. 나중에 배울 거고요. 바뀌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어간이라고 부르죠. 그럼 어미는 뭐예요? 얘들아 이때 미자 무슨 미자게? 너네 아는 미자 2개야. 아름다울 미하고 이거비. 그렇지. 이때 미자는 꼬리예요. 꼬리. 그래서 꼬리 9개 달린 애를 뭐라고 불러? 구미호 라고 부르잖아. 맞지? 이 미자는 꼬리 미자입니다. 즉 어디에 뒤에 온다는 뜻이야? 어간의 뒤에 붙는 꼬리라는 뜻이야. 그럼 어간의 뒤에 붙는 애고요. 얘 뭐 할 때요? 활용할 때요. 꼬리를 바꿔요. 우리 레고 할 때 얘들아, 레고나 이렇게 조립블록 같은 거 할 때, 조립 로봇 같은 거 만들 때 팔이나 다리 다른 애들 붙이는 것처럼 어미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바뀌는 부분. 얘를 어미라고 하죠. 그래서 얘들아, 요거 용어는 못 외워도 좋은데 알아두면 좋겠어. 교착어라는 말이 있어요. 교착어라는 말이 있거든. 우리말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교착어가. 교착어가 무슨 말이 이게? 이때 교자가 무슨 교자냐면 악교라는 말의 교자예요. 혹시 악교 들어봤어? 악교가 뭐야? 너네 있잖아. 내가 뭐 물어봤는데 니네가 모르잖아. 그럼 자꾸 시선을 외면해. 아, 구르지 마. 당당하게 째려보라고. 악교는 무슨 말이냐면 풀이야, 풀. 풀. 이 교자는 악교 교자야. 그러니까 풀이라는 말이야. 풀은 얘들아 뭐 하는 도구야? 다른 애를 갖다 붙이는 애잖아. 갖다가 붙이는 거야. 착은 뭐야? 착. 교착되다. 그래서 뭐야? 딱 붙는다는 뜻이야. 그럼 교착은 다른 말이 붙어서 새로운 말을 만드는 걸 교착어라고 해. 이 교착어라는 말이 무슨 말? 우리말의 특징을 설명하는 말이야. 우리말은 변하지 않는 어간에 변하는 어미를 뭐해서? 붙여서 새로운 말들을 만들어요. 그걸 우리가 교착어라고 부릅니다. 요거 언제 나올 거냐면 고등학교 2학년 언어 시간에 나올 거예요. 우리말의 특성 하면서 교착어라는 거 나올 겁니다. 어쨌든 어간하고 어미는 이런 말이에요. 그럼 질문. 어간하고 어미는 어디에만 있어요? 어간하고 어미는 어디에만 있어요? 동사, 형용사에만 있죠. 왜요? 활용할 때 바뀌지 않고 바뀌는 부분이라고 말했으니까 어간하고 어미라는 개념은 동사, 형용사에만 있는 개념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어간, 어미는 생각해봐. 예를 하나 들어볼게. 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다. 가다, 가고, 가니, 가서 이렇게 활용되겠지. 그럼 가는 바뀌지 않으니까 뭐가 될 것이고 어간이 될 것이고 다고, 니, 서는 어미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혼자 쓸 수 있나요? 선생님 가는 혼자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야, 너 집에 가. 혼자 쓰잖아요. 에이, 그건 가, 아가 줄어든 말이야. 나중에 배울 거야. 가, 아가 줄어든 말이야. 가라는 어간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없지. 다, 고, 니, 서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 뭐가 되겠어? 의존명사가 되는, 의존 형태소가 되는 거지. 맞아요? 먹다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으니, 먹어서. 얘네들도 어때? 먹 혼자 쓸 수 있나요? 아니요. 다고, 으니, 어서, 니서 혼자 쓸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어간하고 어미는 혼자 쓸 수 없는 자립성이 없는 뭐가 된다? 의존 형태소가 된다. 여기까지 괜찮지? 프린트는 뒤로 넘어가 보세요. 프린트랜다. 교재는 뒤로 잠깐 넘어가 보세요. 잠깐 넘어가 보세요. 지훈이도 그 뒤에 있을걸요? 자, 보면 뭐가 있냐면 그 다음 여기 접사라는 말이 있잖아, 얘들아. 접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뭘 공부해야 되냐면 어근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질문. 1번 했지? 여기다 2번 할게요. 얘들아, 여기는 뭐가 있고? 어간이라는 애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어? 어근이라는 애가 있지. 2개의 말이 어때요? 엄청 비슷하지? 비슷하지? 비슷하지만 2개가 어때? 다르지, 말이. 어휘가 다르다는 건 2개의 의미가 같다는 겨, 다르다는 겨. 다르다는 거예요. 맞아요? 의미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근자는 무슨 근자? 연근 할 때 근자야. 당근 할 때 글자야. 무슨 근자?
아, 너네는 연근도 싫어하고 당근도 싫어해서 걔네가 어디서 나는지 잘 모르는구나. 연근은 얘들아 뭐의 뿌리게요? 연근 뿌리예요. 왜 급식으로 연근조림 나오지 않아요? 연근 가운데 이게 구멍 뽕뽕 뚫린 간장으로 조기는 반딱반딱한 그 반찬 있잖아, 얘들아. 그거 누구의 뿌리냐면 연꽃, 연나무의 뿌리예요. 뿌리야, 걔가, 얘들아. 당근은 당근 주로 어디서 나? 땅속에 그 당근 이렇게 뭐라 그래? 이렇게 뿌리를 받고 있어. 그 당근 우리가 먹는 당근이 그 뿌리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근자는 무슨 근자? 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근자입니다. 그럼 얘들아, 우리가 어떤 식물을 봤을 때 식물을 보면 잎도 있고 꽃도 있고 열매도 있고 줄기도 있고 뿌리도 있잖아. 근데 그 나무가 잎만 있으면 살 수 없지. 줄기만 있어도 살 수 없지. 꽃만 있어도 살 수 없어요. 근데 뭐가 있으면 걔는 오래 지나면 살 수 있어. 뿌리만 살아있으면 오래 지나도 살 수 있지. 따라서 뿌리는 그 식물의 뭐가 되냐면 근본이 되는 거야. 맞아? 따라서 뿌리라는 말은 근본이라는 말이에요. 맞아? 아주 근본적인 거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어근이라고 하면 말의 뿌리, 말의 근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유교 선생님 무슨 말인데요? 단어의 근본 의미 부분. 얘를 어근이라고 한대. 예를 하나 들어볼게, 얘들아. 나를 너네들은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 얘들아. 그치? 그럼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형태소일까요? 형태소가 두 개일까요? 형태소가 세 개일까요? 어떨 것 같아요?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선생님은 형태소 한 개일 것 같아요? 두 개일 것 같아요? 세 개일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한자로 따지면 세 개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국어 시간이니까 형태소 몇 개예요? 지훈이 몇 개일 것 같아? 아, 우리 지훈이가 맨날 앞에 앉아서 1번 하니까 아까 이렇게 돌아갔고 이렇게 돌아갔지? 태연아, 형태소 몇 개일 것 같아? 넌 두 개일 것 같아. 라인은 몇 개일 것 같아? 너도 두 개일 것 같아. 지훈이는 몇 개일 것 같아? 근데 너 원래는 몇 개 생각했어, 지훈아? 아, 원래는 한 개 생각했어. 오, 그래? 아주 눈치가 빠른걸? 우리 지윤이는 몇 개일 것 같아? 두 개일 것 같아? 그럼 질문. 두 개라고 생각한 친구들은 얘가 뭐 더하기 뭐라고 생각한 거야? 선생 더하기 님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럼 질문. 선생님이라는 단어의 근본 의미는 어디에 있어요? 기본이 되는 의미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선생에 들어가 있을까요? 님에 들어가 있을까요? 선생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맞지? 왜냐면 얘 빼고 님이라는 말만 쓰면 이거 선생이라는 의미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님 빼고 선생 써도 선생님이라는 의미는 있어, 없어? 있기는 하지. 맞아요? 그럼 이때 선생이 뭐가 되는 거고? 어근이 되는 거야.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의미. 수식하고 덧붙인 거 빼고 아주 기본적인 의미가 뭐가 되는 거야? 어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때? 지훈아, 얘는 형태소 몇 개야? 두 개지. 뭐 더하기 뭐야? 그럼 여기서 얘들아, 여기서 햇과일의 어근은 어디에 있겠어? 당연히. 당연히 과일에 있겠지. 맞아요? 얘는 과일은 과일인데 과일 중에서 어떤 과일 말하는 거니까 올해 수확한, 해 수확한 과일을 말하는 거니까 얘의 근본 의미는 어디에 있겠어요? 여기에 있겠죠. 맞아요? 오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야, 오르다는 형태소 몇 개야? 두 개. 어떻게 두 개? 플러스? 그렇지. 오르가 뭐가 되고요? 아니, 우리 어근하고 있지만 여기서 저기서 말해봐. 간. 그렇지. 어간이 될 거고 다가 뭐가 될 거야? 미가 되겠지. 맞아요? 그럼 얘가 뭐라고요? 어간이고 얘가 어미예요. 형태소 두 개로 잘 나눴어요. 그럼 질문. 여기서 얘들아 근본 의미는 어디에 있겠어? 오르다라는 말에
핵심 의미, 근본 의미, 본래 의미, 원래 의미는 어디에 있겠어? 만약에 다에 있다고 생각해봐. 엄매, 다는 5만 가지에 다 붙는데? 먹다 해도 다 붙고요. 가다 해도 다 붙고요. 하다 해도 다가 붙는데 그럼 이 다에 오르의 의미가 들어있다고? 오르는 것에? 당연히 아니지 않아? 그러면 오르다의 근본 의미는 어디에 있어요? 오르에 있죠. 맞아요? 그럼 얘는 어간도 되면서 뭐도 돼요? 어근도 되는 거죠. 이해가?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자, 치솟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현, 치솟다는 형태소가 몇 개일 것 같아? 2개일 것 같아. 어떻게? 치솟 플러스 다. 그럼 질문. 여기서 질문. 너네도 질문. 너네 잘 생각해. 대현이 빼고 다른 친구한테 물어볼 거야. 치솟다의 근본 의미는 뭘까? 수식하고 뭐 한 거 다 빼고 원래 의미, 아주 민낯의 의미, 뿌리의 의미는 뭘까? 응? 치솟다. 지훈. 치솟다의 근본 의미, 뿌리 의미는 뭘까요? 수식한 거 빼고, 더해진 거 빼고, 꽃 빼고, 나뭇잎 빼고, 줄기 빼고, 뿌리로 가봐. 가장 근본으로 가면 라이야 뭐라고? 솟다지. 솟는 거지. 맞아? 솟는 것 중에 치솟는 건 어떻게 솟는 거야? 높게 솟는 게 치솟는 거지. 맞아요? 그럼 치솟다의 근본 의미는 어디 있게? 솟다에 있어요. 그래서 얘는 들어봐봐. 치솟다는 어디가 어근이 되는 거라고? 치솟다는 어디가 그럼 어근이 되는 거라고? 솟다의 솟이 어근이 되는 거라고. 솟다의 솟이 어근이 되는 거라고. 맞아? 그러면 우리 대현이가 나눈 이 치솟은 치솟다의 뭐예요? 치솟다의 치솟은 뭐가 되는 걸까요? 문법 이름. 어간. 옳지. 왜요? 활용해봐. 어떻게 돼? 치솟다, 치솟고, 치솟으니, 치솟아서 이렇게 되지. 그래서 치솟다의 치솟은 뭐가 되는 거야? 어간이 되는 거고 이 단어의 어근이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치 빼고 더해진 의미 빼고 근본 의미인 누구? 솟이 어근이 되는 거죠. 어간하고 어미는 어간하고 어근은 그럼 어떻게 구분해? 어간은 무조건 뭐만 하면 돼? 어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뭐만 하면 돼? 활용하면 됩니다. 활용하면 됩니다. 맞아요? 활용했을 때 바뀌지 않는 앞부분이 뭐고요? 어간이고요. 바뀌는 뒷부분이 무조건 뭐예요? 어미입니다. 어간하고 어미는 2개가 뭐야? 하나의 단어를 이루기 위해서는 짝꿍이 됩니다. 2개는 각각 독립해서 쓸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자립해서 쓸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간과 어미는 뭐가 됩니까? 의존 형태소가 됩니다. 어근은 무슨 의미라고 얘들아? 어근? 어근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근본 의미. 그럼 질문. 어간은 어디에만 있지만 어간 어미는 어디에만 있지만 그렇지. 용언에만 있지만 어근은 어디에 있어요? 얘는 어디에 있어요? 모든 단어. 모든 단어에 있습니다. 누구 제외하고? 그렇지. 조사 제외하고. 조사 제외하고 모든 단어에 있습니다. 알겠어? 어근은 모든 단어에 있어. 어간은 용언에만 있어. 그러면 어근 혼자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얘들아? 여기서 솥이 어근이래. 솥 혼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아요? 아 미안해. 어근 요거 솥은 혼자 쓸 수 없는데 요건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봐봐봐. 그러면 선생님 우리 접사해야 되는데 왜 어근 먼저 했어요? 뭐냐면 어근하고 짝꿍이 누구여서요? 접사여서요.
어근하고 짝꿍이 접사여서야. 그럼 접사는 뭐냐면 어근에 어디에 붙어서? 앞이나 뒤에 붙어서. 어근의 앞에 붙을 수도 있고 어근의 뒤에 붙을 수도 있어요. 어근의 앞에 붙으면 접사를 뭐라고 부를까요? 접두사. 어근의 뒤에 붙으면 접사를 뭐라고 말할까요? 접미사. 꼬리 밑자를 쓰는 거야. 대가리 두자 쓰는 거고 꼬리 밑자 쓰는 거야. 얘는 앞에 있어서 대가리, 얘는 뒤에 있어서 꼬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접두사와 접미사라고 얘기하고 얘네가 붙으면 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주로 100%는 아니지만 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접두사들은요. 누구와 관련 있어요? 의미. 누구랑 관련이 있냐면 의미랑 관련이 있어요. 접두사는 주로 뭐와 관련이 있다고? 의미와 관련이 있어요. 아까 얘들아, 아까 봐봐. 이거 있잖아. 우리 소시 뭐라 그랬지? 어근이라 그랬지. 그럼 어근 앞에 붙어서 의미를 추가했어. 솟긴 솟는 건데 어떻게 솟는 거? 높이 솟는 거. 높이라는 의미를 추가했어. 그럼 얘의 문법 이름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접두사, 접사가 되는 거지. 맞아? 접사가 되는 거지. 그런데 얘들아, 이 접사라는 말 생각해봐. 치 혼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치 혼자 쓸 수 없지. 혼자 쓸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는 거야, 접사? 의존 형태소라고 부르는 거지. 맞아요? 우리 아까 뭐도 있었냐면 이것도 있었어, 얘들아. 말해줘. 선생이 뭐고요? 어근이고요. 선생 뒤에 뭐가 붙어서? 님이라는 말이 붙어서 선생이라는 대상을 뭐 해줘요? 높임해줘요. 맞아요? 그럼 높임이라는 의미를 추가해준 님은 뭘까요? 접사죠. 맞아? 그럼 이 혼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쓰는 말입니다. 접사는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없는 말이에요. 우리 뒤에 요거 선생님 그러면 뒤에 붙은 전미사는 주로 무슨 역할을 해요? 뒤에 붙은 전미사는 주로 무슨 역할을 하냐면 품사 전환의 역할을 합니다. 품사 전환. 헉,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품사를 바꿔준다니까. 품사를 바꿔준다니까. 높다는 품사가 뭘까요? 높아. 말해. 높다 품사 뭐야? 높은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뭐예요? 그렇지. 높다의 어가는 어딥니까? 높다, 높고, 높으니, 높아서 이렇게 되니까 어가는 뭐예요? 높. 어근도 뭡니까? 높. 맞아요? 어근도 높. 선생님 여기다가 뭘 붙일 거냐면 이라는 말을 붙여볼 거야. 높다에 높이라는 어근에 이라는 말을 붙여볼 거예요. 그러면 얘 뭐가 돼요? 이게 되죠. 맞니? 그러면 얘가 뭐가 되기도 합니까? 저 빌딩은 높이가 매우 높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럼 높이라는 말은 뭐가 됐다는 거야? 높이는 알 수 없지. 높이를 물어보자. 뭐가 된단 말이야? 명사가 된 거지. 맞아요? 아니면 야, 좀 높이 뛰어라. 뭐가 돼? 높이 뛰어라. 뛰어라가 동사지. 뛰긴 뛰는데 어떻게 뛰라는 거야? 높이 뛰라는 거야. 높이가 누구를 꾸며줘? 뛰다를 꾸며주지. 그러면 높이는 뛰다를 꾸며줘. 동사를 꾸며주니까 뭐가 됐단 얘기야? 그렇지. 부사가 됐단 얘기지. 맞아요? 선생님. 원래 얘는 품사가 뭐였는데요? 형용사였는데요. 뒤에 뭐가 붙었더니
이라는 애가 붙었더니 뭐가 됐어요? 명사가 되거나 부사가 되었어요. 맞아? 그러면 이는 문법 이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뭐라고 말하면 된다고? 이의 문법 이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뭐라고 말하면 된다고? 접사. 왜? 왜? 형용사였던 단어를 명사나 부사로 바꿔주는 무슨 일을 했어요? 품사 바꾸는 일을 했어요. 품사 바꾸는 일은 누구밖에 못해요? 얘밖에 못해요. 우리말에. 얘 말고는 품사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안 바꿔집니다. 품사 바꿔지지 않아요. 품사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럼 품사가 바뀌었으면 무조건 뭐가 있다는 뜻이야. 그 단어에. 품사가 바뀌었으면 무조건 그 단어에 뭐가 있다는 뜻이야. 접사가 있다는 뜻이야. 접사 없이 품사 전환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맞아요? 그럼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접사라고 불러요. 이 혼자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이 혼자 쓸 수 없지. 그러니까 접사는 뭐가 된다? 의존 형태소가 된다. 맞아? 마지막 네 번째 뭐 있어요? 조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사. 얘들아, 조사는 누구 뒤에 붙어서 기본적으로 그렇지. 명사 대명사 같은 누구? 체언 뒤에 붙어서 문장을 만들어주는 애를 조사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얘들아, 조사는 좀 특이한 아이야. 조사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속하기는 해요? 단어에 속합니다. 그래서 조사는 단어기는 해요. 근데 단어기는 하지만 뭐가 없어요? 독립성은 없어요. 혼자는 못 씁니다. 그래서 우리 문장 띄어쓰기 할 때 조사 띄어서 써? 앞말에 붙였어? 앞말에 붙여 쓰지. 나하고 뒤에 는이 올 거야. 그럼 이거 붙여서 써? 띄어서 써? 붙여 쓰잖아. 얘는 조사인데 단어이긴 하지만 뭐가 없어서 독립성이 없어서 앞말에 무엇 하는 거? 붙였습니다. 독립성 없으니까 무슨 형태소? 의존 형태소가 되는 거지. 따라서 너네가 뭐 알고 있으면 의존 형태소의 종류 4가지 알고 있어? 그럼 나머지 단어들은 전부 다 무슨 형태소야? 전부 다 자립 형태소가 되겠지. 맞아요? 나머지 단어들은 전부 다 자립 형태소가 됩니다. 괜찮아? 그럼 여기까지 외우고 난 다음에 그럼 이제 밑에 거는 끝이야. 밑에 거 끝이야. 어떻게 하라 그랬어?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자립 형태소는 다 무슨 형태소가 될까? 자립 형태소는 전부 다 2개 중에 뭐가 될까? 실질이 되겠지. 혼자 쓸 수 있다는 건 혼자 써서 또 의미가 통한다는 말이니까 자립 형태소들은 전부 다 실질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의존 형태소 4개는 다 형식이 된다는 말이야? 아니야. 여기서 얘들아 얘는 좀 빼고 나머지만 써볼게. 어미, 접사, 조사. 얘네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형식으로 가야 돼. 그럼 봐봐. 어간은 왜 선생님이 뺐을까? 어간은 왜 뺐을까? 얘들아 생각해봐. 어간에는 의미가 있어 없어? 가다의 의미 부분이 어딜까? 가지. 왜냐면 다라는 어미는 다른 애로 바뀌는데 거기에 의미가 있다면 말이 돼 안 돼? 바뀌는 애한테 의미가 있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럼 가라는 어간은 의미가 있는 말 없는 말? 의미는 있는 말. 혼자는 못 쓰지만 의미는 있는 말. 그래서 어간은 어디로 가야 돼요? 실질로 가야 됩니다. 어간은 실질로 가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종류를 4가지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면 생각해봐 얘들아. 너네가 이런 경우 있어. 어머나 꽃이 참 예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꽃이 참 예쁘다. 여기서 요 참이라는 말이 있거든. 참은 자립이에요, 의존이에요? 참. 자립이에요, 의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고민되지, 얘들아. 그냥 의미상으로 생각하면 되게 고민되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요. 예쁘긴 예쁜데 어떻게 예뻐요?
참 예쁘죠? 맞아요? 그럼 얘는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 꾸며주니까 품사 뭐예요? 형용사 꾸며주는 애 누구라 그래요? 부사라 그러죠. 나 질문. 얘 어간이니? 참 어간이니? 아니죠. 어미니? 아니죠. 접사니? 접사라고요? 접사면 이 뒤에 뭐가 와야 돼요? 어근이 붙어와야 되잖아. 근데 없잖아. 조사니? 참이 조사니? 아니지. 어간, 어미, 접사, 조사가 다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뭐예요? 실질이에요. 얘 무조건 실질이라고요. 그럼 얘는 무조건 뭐예요? 자립이에요. 근데 얘를 의미상 아이씨 참이라는 말 혼자 쓸 수 있는 게 없는 겨? 이렇게 생각하면 없는 것 같기도 하다고. 맞아? 없는 것 같기도 하다고. 그럼 뭐 할 수밖에 없어? 자꾸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의미를 우선 새겨두는 건 맞지만 문제를 푸실 때는 의미를 보지 마시고 이거냐 아니냐로 구분하시면 돼요. 어간 아니다. 어미 아니다. 접사 아니다. 조사 아니다. 그럼 얘는 무조건 뭐다? 실질이면서 자립이다. 맞아요? 이거 그냥 의미로 생각하면 자꾸 애들이 의존 형태소라고 얘기한다고. 어간, 어미, 접사, 조사 아니니까 의존 형태소 아닌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자 선생님이 그 프린트를 잠깐 봐줄래? 얘들아. 프린트 30페이지에 보면 30페이지에 1번에 다음 문장을 얘와 같이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분석해봐라 그랬어. 거기 5번 문장이 있어요. 예쁜 꽃이 길가에 가득 피어 있었다. 요거 있지? 요거를 우선 단어 수준으로 분석해 보세요. 단어 수준으로 분석해 보세요. 해봤어? 지윤이 몇 개 나왔어? 8개? 우리 지윤이 8개. 지훈이 몇 개야? 8개. 라희 몇 개야? 8개. 태연이 몇 개야? 8개 나왔어? 자, 어떻게 나눴어? 불러주세요. 예쁜 꽃이 길가에 가득 피어 있었다. 잘했어요. 그래서 단어 수준으로 나눠주세요. 라고 하면 단어는 뭐니까? 단어는 형태소에서 조금 더 간 거야. 그래서 뭐가 있으면서 자립성이 있으면서 뭐가 있으면 실질적 의미가 있으면 단어야. 그러니까 나눌 때는 얘들아 우선 1차적으로 어떻게 나누고 띄어쓰기 한번 나누고 여기다가 조사 있으면 조사 나눠주면 돼. 그럼 단어 수준의 나누기가 된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나누냐면 형태소 수준으로 분석해 주세요. 형태소 수준으로 분석해 주세요. 얘는 개수 말고 어떻게 분석했는지를 물어볼 거야. 형태소 수준에서 분석해 주세요.
됐어요? 지훈이 몇 개? 지훈이는 9개. 지훈 몇 개? 다 못했어요. 라이 몇 개? 라이 8개? 그럼 똑같네. 단어 수준하고. 그치? 아까 단어도 8개였잖아. 대현이 몇 개? 대현이 9개? 지훈이랑 똑같네. 우리 지훈스 몇 개? 고민돼 우리에게. 몇 개? 9개 찍었어. 그래, 하여튼 찍었어. 자, 9개가 지금 3명이네요. 그럼 3명 9개 친구. 친구들 불러주세요. 어떻게 나눴어요? 불러봐. 예쁜 하나로 나눴고. 꽃, 이, 길가, 에, 가득, 피어, 있었다. 이렇게요? 아, 이렇게 나눴네. 누구, 어떤 친구는 이렇게 나눴네. 또, 선생님 저 이거랑 달라요. 지윤이 이거랑 똑같아? 어떻게 나눴어? 자, 이거 이렇게 나눴어, 지윤이는? 됐어? 대현이 이거 똑같아? 대현이 어디 다른 거 있어? 없어요? 자, 볼게. 선생님 표정을 봐봐. 맞는 거 같아, 틀린 거 같아? 그래. 이렇게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이런 눈치빨이 생겼어. 틀린 거 같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 자, 우선 우리 아까 형태소 중에 얘들아 의존 형태소에 뭐뭐뭐뭐 4개가 있다라고 배웠지? 어간, 어미, 접사, 조사. 잠깐만 여기다 써볼게. 이렇게 있다고 배웠어. 그럼 나 질문이요. 어간하고 어미가 있는 단어가 누구누구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어간하고 어미가 있는 단어라는 건 무슨 뜻이지? 동사나 형용사라는 거지. 여기서 동사나 형용사 어디에 있어? 몇 개 있어? 1개요, 손. 선생님 전 1개밖에 없다요. 2개요, 손. 선생님 전 2개 있는 것 같아요. 3개요, 손. 선생님 전 3개 있는 것 같아요. 3개보다 더 있어요? 4개요, 손. 왜? 자, 여기 하나 있죠. 맞아요? 또 어디 있을까요? 피다. 그렇지. 피다. 하나 더 있어요. 그렇지. 예쁘다. 여기요. 여기요. 그럼 일로 와봐요. 예쁜이라는 말은 형태소 분석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기본형부터 시작해야 돼. 예쁜의 기본형이 뭐예요? 예쁘다. 맞아요? 그럼 예쁘다는 어간이 어디까지야? 예쁜까지라고? 어간. 예쁘다, 예쁘고, 예쁘니 이렇게 되지. 그럼 어간 어디까지야? 여기까지가 어간이지. 맞아? 그럼 얘들아, 예쁜이라는 말은 예쁘라고 하는 어간에다가 뭐가 붙은 애야? 예쁘는 예쁘에다가 뭐가 붙은 애야? 아니 예쁜이 되려면 예쁘에 뭐 붙어야 돼 얘들아? 니은 붙어야 되잖아. 맞아요? 그러면 너네가 말해줄래? 얘가 어간이잖아. 그럼 얘는 이름이 뭘까? 얘는 이름이 뭘까? 얘가 어간이니까. 선생님 말이 어려운가? 어간이 있으면 그 뒤에 붙는 애는 다 뭐라고 불러요? 어미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어미가 되죠, 여러분. 맞아? 선생님 세상에 저런 애가 어미가 된다고요? 네, 사실은 얘는 은이라는 애 중에 의가 생략되고 붙은 애예요. 의가 생략되고 붙은 애예요.
은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얘들아 이거는 그냥 흘려 들어줘. 이번에만 이해하기 위해서. 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예쁘다라는 말은 뒤에 명사 꾸며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쁘다라는 말은 뒤에 명사 꾸며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쁘다 꽃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쁘다 꽃 안 됩니다. 뒤에 명사 못 꾸민다고요. 그런데 뒤에 누가 붙으면? 은이 붙으면 뒤에 무엇을 꾸며주게 만들어줘요? 명사를 꾸밀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 만들어주는 어미를 은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할 거야. 요건 다시. 알겠지? 그럼 얘는 어간의 어미 나눠야 되니까 예쁘는 어떻게 나눠야 돼요? 예쁘 플러스 니은으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두 개입니다. 형태소. 피어 생각해 보세요. 피어는 기본형이 누구죠? 피다. 피다의 어간 어디예요? 피다의 어간 어디예요? 피. 그럼 어는 뭐예요? 어미. 그럼 어간하고 어미는 각각 우리 아까 뭐라고 배웠어? 형태소라고 배웠지. 그럼 피하고 어떻게 해야 돼? 나눠줘야 되지. 맞아요? 마지막 있었다의 기본형은 누굽니까? 기본형. 있다죠. 있다. 있다죠. 있다의 어간은 어딜까요? 있다의 어간은 어딜까요? 이시죠. 있다, 있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시 어간이죠. 여기에 어시라는 말이 붙으면 얘들아 어떤 의미가 추가돼? 과거. 맞아? 그래서 어미 따로 하나예요. 다 마지막 무슨 어미? 종결어미. 그래서 어간에다가 뒤에 어미가 두 개 붙어 있어. 얘 선어말 어미라고 하는데 지금은 괜찮아. 그래서 있었다는 어간 어미 어미여서 세 개로 나눠야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예요. 잘 생각해봐. 얘들아 일로 와봐. 책가방이라는 말이 있어. 이거 단어 분석하면 단어 몇 개야? 아니 단어 분석해야 돼. 책가방에 책이 많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보자. 그럼 얘는 단어 몇 개야? 하나야. 책가방이라는 단어 하나라고. 맞아요? 근데 얘를 형태소 분석하면 어떻게 될까? 형태소. 의미 있는 최소 단위로 찢어야 돼. 그럼 얘는 의미 있는 최소 단위로 찢으면 두 개로 나눠지지. 어떻게? 그렇지. 그렇지. 형태소, 형태소. 맞아요? 길가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가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야, 가로 좀 붙어. 이런 말 들어봤어? 시냇가에 앉아. 이런 말 들어봤어? 바닷가에 가자. 이런 말 들어봤어? 그때 가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주변이란 말이야. 주변이란 의미의 명사야. 그럼 얘는 단어지만 형태소로 나누면 길이라는 애가 의미 하나, 가라는 애가 의미 하나로 다시 나눠질 수 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형태소 분석하면 몇 개냐면 예쁜 두 개죠?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형태소 분석은 몇 개? 13개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지금 뭐 했냐면 얘들아, 뭐 했냐면 앞에서 형태소 개념 했어요. 그리고 뒤에 어근, 접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형태소는 뭘 형태소라고 한다고? 의미 있는, 그렇지, 최소 단위. 만약에 의미가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예를 들면 이거 얘들아. 사과나무는 하나의 단어예요. 그쵸? 근데 얘를 만약에 형태소로 분류를 하려면, 형태소로 나누려면 얘는 형태소가 몇 개여야 돼? 사과나무 형태소 몇 개여야 돼? 2개여야 되지. 하나 한 번 더 나눌 수 있잖아. 사랑과는 나눌 수 있어 없어? 없어. 나누면 의미가 없어지니까. 나무는 나눌 수 있어 없어? 없어. 나누면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얘는 형태소로 분류하면 몇 개? 2개가 되는 거지. 형태소 분류해서 얘들아 가장 중요한 건 무슨 형태소였어요? 가장 중요한 건 무슨 형태소였어요? 의존 형태소였어요. 의존 형태소의 종류 4가지 말해보세요. 누구누구 있어요?
어간, 어미, 접사, 조사. 이렇게 네 개를 뭐라고 부른다? 의존이라고 부른다.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자립이다. 나머지는 전부 다 자립이다. 실질과 형식으로 갈 때 어간, 어미, 접사, 조사 중에 실질로 가는 애가 한 명 있었어. 누구? 실질 형태소. 실질적 의미가 있는 거. 어간. 얘만 실질로 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된다? 형식이 된다. 맞아요? 이때 어근이라는 말은 뭐라? 어근이라는 말은 모든 단어에 존재하는, 조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근본, 의미, 담당, 부분. 얘를 어근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얘들아, 여닫다 라는 말이 있어. 여닫다. 여닫다. 여닫다는 어근이 뭐게? 여닫다의 어근은 뭐게? 여닫다가 무슨 뜻이야, 지윤아? 맞아요. 열고 닫는 게 여닫다예요. 그럼 여닫다는 얘들아, 어근이 어디 있게? 열고 닫는 게 여닫다야. 닫다에만 있어? 그럼 열다의 의미는 어디 갔어? 여닫다가 무슨 말이라고 니네가 아까? 열고 닫는 걸 여닫다라고 했잖아. 그럼 여닫다의 어근은 어디 있어? 그렇지. 열다에도 있고 뭐에도 있어? 닫다에도 있는 거지. 그럼 열 다시 이 글에 뭐예요? 어근이 되는 거지. 맞아? 오가다의 어근은 어디 있어요? 지훈아, 오가다가 무슨 뜻이야? 내가 일방적으로 가면 오가다라고 해, 안 해? 안 하지. 내가 가기도 하고 지훈이가 오기도 해야 오가다인 거지. 맞아요? 그럼 오가다의 어근은 어디에 있어요? 오와 가에 있죠. 맞아요? 라이야, 검불다의 어근은 어디 있어? 검불다라는 색깔이 무슨 뜻이야? 검은색과 붉은색이 섞여 있는 색깔이 검불다지. 그럼 검불다의 어근은 어디에 있어? 검과 붉에 있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근은 근본 담당 의미 부분이다. 접사는 누구 뒤에 붙어서 어근 뒤에 붙어서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애가 접사입니다. 하나는 무슨 역할을 하고요? 의미 관련해서. 아니면 뭐 하는 거? 그렇지. 품사 바꿔주는 거. 이런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을 접사라고 한다.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에 대한 기본 내용 공부한 거예요. 오늘은. 기본 내용 공부한 거예요. 문법은 외우셔야 됩니다.